자, 자 15페이지입니다. 지적의 3요소. 자, 지적의 3요소하고 나왔는데 이 땅에 대한 공시하는 법인 이 지적 법에서 이 지적 제도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세 가지가 있더라. 우선 지적은 토지에 대한 거니까 자, 토지라고 하는 객체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적에 관한 이 사항을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장부가 필요하겠죠. 그 장부를 지적공부라는 이름으로 부르더라. 이 지적공부는 모두 7종이 있는데 지적공부는 뒤에 따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할 거 아니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보가 지적공부에 담겨 있어야 공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우리 지적부에서 등록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등록. 나중에 우리 등기법에 가면 등기부라는 장부가 나와요. 그럼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등기라고 부릅니다. 자, 지적공부 기재하는 행위는 등록, 등기부 기재하는 행위는 등기 말 그대로. 그래서 등록과 등기라는 용어를 구분했습니다. 구분했으면서 나중에 등록과 등기는 당연히 구분한다는 전제하에 이 지문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이라는 이 행위가 나오더라. 그럼 등록은 뭐 공무원이 적는 행위, 행정행위니까 뭐 이건 알 필요 없고 그냥 기재한다라는 용어다라는 거 말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자, 토지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토지 다 등록되느냐, 일부만 등록되느냐, 뭐 이런 걸 여기서 다룬다는 얘기야. 당연히 모든 토지 다 등록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자,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이렇게 얘기해요. 미치는 전국토 또는 모든 영토 이렇게 얘기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등록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토지. 그럼 대한민국 토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는 책들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얘기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부속 도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전 땅이 다 등록되는가 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돼 있다가 썰물일 때는 드러나는 땅이 있어요. 갯벌. 자, 갯벌은 등록 대상인가? 이건 어떨 때는 바다이다가 어떨 때는 땅이더라. 항상 땅은 아니더라. 이거 등록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최대 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영토. 그냥 영토 해도 되고. 자, 우리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꽉 찼다 해서 찰만자를 써서 만조라고 부릅니다. 만조. 자, 만조. 밀물이 들어왔을 때 그 수위, 위치선 이상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 안 빠지고 드러나 있는 토지가 등록 대상이다. 그러므로 자, 갯벌은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갯벌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대 만조위. 그런데 만조, 밀물은 밀물인데 최대 만조 이렇게 나와서 최대 만조. 자, 우리 밀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밀물의 수위선은 달라요. 우리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은 달의 인력 때문에 그게 발생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달이 떴을 때, 보름달이 뜨면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옵니다. 우리 방파제에 가서 서보면 밀물 들어왔을 때 날마다 가보면 물이 올라오는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높이 올라올 때가 보름달 떴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름살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물이 가장 높고 물살도 가장 빠르게 흐른다. 파도가 제일 심하게. 예. 그러는데 그 보름살이일 때, 그때가 가장 물 수위가 높을 때야. 그 최대 만조위일 때도 바다에 안 빠지고 드러나는 땅, 그것만 등록 대상이야. 자, 쉽게 얘기하면 1년 365일 한순간도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는 땅만 등록 대상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최대 만조위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이것도 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온다? 평균 만조위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균은 아니다. 최대,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그거보다도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안 빠진 땅만 등록 대상이다. 그래서 갯벌은 바다다, 토지다. 갯벌은 토지가 아니고 바다이다. 그죠? 갯벌은 바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지적의 3조소에서는 결국 이 토지, 어떤 토지를 얘기하느냐 이거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넘어가면 지적의 기본 이념 해가지고 이제 5가지 이념이 나옵니다.
자, 이 기본 이념이 10여 년 전에는 시험에 나왔었어요. 다음 중 기본 이념 아닌 것은 해서 5가지니까 5대 이념이라고 부르고 5대 이념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나왔고 거기에 1, 2, 3번만 묶어서 3대 이념이라고 해서 다음 중 지적의 3대 이념으로만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이 5대 이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안다라는 전제를 깔고 거의 안 냅니다. 안 내고 단지 이 이념의 뜻을 알아야 다음에 지적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냥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지적 국정주의 하는 게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지적부에서 지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저기 적혀 있는 토지 표시 6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다시 토지 표시를 지적이라고 부르는데 그 토지 표시 몇 개? 6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지적은 저 6가지 공부하는 법이다. 자, 그러면 이 지적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가 정한다. 아까 지적 사무는 누구의 사무다? 국가의 사무다. 그래서 토지 표시를 정하는 것도 국가가 정한다라고 하는 걸 지적 국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개인이 소유자가 정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보고 정하도록 하면 우리 토지는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 당신 토지 어디 있습니까? 지리산 뒤쪽에 넘어가면 사람 발 닿기 어렵지만 그쪽에 땅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100만 평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11,000평인데 숫자를 살짝 바꿔서 100만 평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개인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토지는 면적을 크게 등록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토지는 모양도 면적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겨.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만이 정합니다. 국가만이. 맞죠? 그렇게 해요. 저도 집에 가면 해요. 집사람이 요번에 코트 하나 사는데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도 이러면 그러면 항상 챙겨주죠. 우선 200만 원 중에 여기 10,000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0이 딱 하고 챙겨주면 맞죠? 그래 챙겨줍니다. 챙겨줘요. 50만 원 주지. 근데 자 50원이 없으니까 내가 다음에 챙겨줄게. 맞죠? 10,000원부터 챙겨주고 50원 챙겨주면 50만 원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 형식주의 또는 지적 등록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제일 겁날 때가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성질 낼 때 겁나는데 요즘은 TV 앞에 딱 넣어서 홈쇼핑 눈을 반짝반짝하고 보고 있으면 그때 제일 겁나죠? 제일 겁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휴대폰을 싹 들어. 그러면 아이고 또 시작하는구나. 자, 지적 형식주의, 지적 등록주의. 자, 우리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걸 지적 등록주의. 자, 지적 토지 표시는 뭐 되어야 효력이 있다? 등록되어야 효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지적 등록주의라고 부르고. 자, 여러분 민법에서 성문법, 불문법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자, 성문법, 완성되어 있다. 뭐로? 문자로, 글자로 완성되어 있는 법이 성문법이야. 그럼 우리 민법은 103조, 104조하고 글자로 다 되어 있죠. 그럼 민법은 그리고 우리 등기법, 지적법은 다 성문법이에요. 근데 관습법은 글자로 되어 있다. 관습적으로 전래돼서 내려온다.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그거는 문자로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게 불문이다. 문자로 안 되어 있다는 거야. 문자로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 성문법을 우리 이 법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존재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르고 불문법은 존재 형식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불러요. 다시 이 형식이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용어인데 법에서 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글자로 돼 있느냐 글자로 안 돼 있느냐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글자로 돼 있다 형식을 가지고 있다. 글자로 안 돼 있다 말로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형식이 없다 이렇게 부르는데 등록은 지적 공부에 글자로 기재되어 있는 거죠. 그럼 형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등록주의 대신 형식주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형식주의. 자,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고 옆에는 여기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여기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만들었어요. 자, 토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이 그 토지를 밟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를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토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토지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럼 등록되기 전에는 내 거지만 남에게 팔고 싶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우리 등기를 배우게 되는데 민법에서 물권법 들어가면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변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해야? 등기해야 법적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므로 소유권 인정받을 수도 없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길 수도 없겠죠. 그러므로 거래 자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된다. 형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적 형식주의 등록주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공개주의하고 나오는데 뭐 지적 공개주의는 말 그대로 토지 표시는 국가가 정보를 지만 알고 공무원들하고 토지 투자해서 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적 공개주의입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등록주의가 나옵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 표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또는 외국인들일지라도 누구라도 요구하면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개되는 정보가 잘못돼 있는 정보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정보들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된 정보만 등록하더라. 이때 심사하는데 어떻게 심사한다? 실질적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자 6가지 토지 표시 중에 소재, 지번, 지목 이거 사무실에 앉아서 볼펜만 가지고 그 있다 카더라 하고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우리 임장해가지고 현장에 임해서 임장이잖아. 임장해가지고 눈으로 보고 조사하는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칩니다. 그리고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가서 임장해서 눈으로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기계를 대서 뭐까지 한다? 청량까지 한다. 실제로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 심사 방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조사 플러스 청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사 플러스 청량. 청량의 대상이 되는 것 세 가지 뭐 있다? 면적, 경계, 좌표. 청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 가지. 면적, 경계, 좌표. 소재, 지번, 지목은 청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또 구분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직권등록주의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직권등록주의. 자, 직권이라는 용어는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하는 게 직권이라는 용어인데, 자, 직무상 주어져 있는 권한 가지고 당사자가 이거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공무원은 자기의 직무상 주어진 권한으로 알아서 해버리는 거. 이게 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보시면 돼요.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직무상 주어진 권한 이렇게 하지 말고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게 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은 우리 법률 규정에서 자 법률 규정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신청이 없어도 알아서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도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신청하면 이루어지는 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야.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는 건 예외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중요하다. 앞으로 책을 보다가 이 사항은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에 아까 3,700만 필지가 넘어가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 지금 부산 앞바다에 누군가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는데 내가 이 토지 매립했으니까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등록이 돼버리겠죠.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버티면 등록 안 된다? 알아서 등록돼 버린다. 알아서 등록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성립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100% 등록되어 있다. 맞겠죠?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등기법을 가면 등기는 신청해야 등기해주고 신청 안 하면 등기 안 해주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우리 지적법은 직권등록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법에 가면 신청주의라고 해서 신청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지는 3,700만 필지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개수는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토지가 등록은 다 돼 있어요. 그러나 등기는 다 돼 있다, 안 돼 있을 것이다. 등기는 다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등록된 필지의 수하고 등기된 필지의 수를 비교해 보면 실제로 필지 수는 같아야 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달라요. 뭐가 더 많다? 등록된 필지 수가 더 많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조사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미등기인 상태의 토지가 전국토의 약 2.6% 정도 가깝다. 해서 1000필지가 있으면 1000필지가 다 등록돼 있지만 1000필지가 있으면 약 26필지 정도는 등기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된 필지 수가 등기된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해서 5가지 지적의 기본 이념했는데, 자, 지적은 국가가 정한다. 그 다음에 지적 형식 등록주의라고 해서 토지 표시, 토지가 생기더라도 등록되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공개주의는 당연하니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심사? 실질적 심사, 조사와 청량. 그 다음에 무조건 다 등록된다. 무슨 등록? 직권 등록주의가 원칙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17페이지 지적제도, 등기제도 비교했는데 뭐 지적도 인자 배우고 등기는 아직 배우도 안 했는데 비교가 안 되겠죠. 넘어갑니다. 요건 뒤에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비교가 되셔야 돼. 자, 넘어가서 19페이지 갑니다. 용어의 정의하고 나왔어요. 용어 정의. 자, 지적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 정의. 요게 우리 법률 규정으로 용어의 정의하고 지적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파트에서 과거에는 시험이 뭐 제법 막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다시피 했는데 지금 나올 만한 게 다 나오고 한 2번 반복되다가 요즘은 거의 잘 안 냅니다. 근데 안 낸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언제 또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기본적으로 알고는 가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밑에 2번 지적 소관청 개념하고 그 뒤에 한 가지 지번 부여지역 개념만 보고 갈 겁니다. 나머지 개념들은 해당하는 부분에 가면 제가 별도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다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대한민국 3,800만에 달하는 그 필지를 다 정하러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 관청에다가 국가가 해야 될 임무를 맡겨놓고 있어요. 막 위임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지적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다 이 말인데, 그러면 국가를 대신해서 맡는 이 관청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자, 토지에 대해서 기록한 장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관청으로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4사람을 얘기합니다.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을 얘기하더라. 자, 여기서 4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이런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나라 경상남도,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군구하고 시하고 나오는데 위에 도와 군구는 구분이 됩니다. 자, 시하고 나오는데 이 시는 명칭은 같지만 서로 규모가 다른 시예요. 시도 할 때 시는 도급의 시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시도할 때 시예요. 즉 도와 규모가 또 위상이 같은 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같은 시는 도급의 시이다. 도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위상이 훨씬 작은 거예요. 그게 일반시고 밑에 나오는 시군구 할 때 시입니다. 맞죠? 시군구 할 때 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나왔는데 여기 시장은 위에 시도 할 때 시장이냐 시군구 할 때 시장이냐? 당연히 군수구청장 이어져 가는 거 보면 시군구 할 때 시장이다. 그죠? 맞죠? 그러면 부산시장은 지적소관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부산에 있는 구의 구청장들이 소관청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합니다. 그럼 연제구에 있는 토지 지적공부 관리는 누가 한다? 연제구청장이 하는 거야. 그럼 연제구청장이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장이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도지사는 기본적으로 소관청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자, 좀 작은 시의 시장들하고 군수구청장인데, 일반 시장 말고 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죠.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한 50만 정도 되는 중규모의 시인데, 이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여주는 거예요. 세종시는 서울이라는 특별시에 있던 중앙행정관청들이 대부분 이주를 해왔죠. 행정 수도로서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는 아니지만 특별자치시라고 해서 별도 위상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세종시의 토지 관련 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밀양시의 토지 관련 업무는 밀양시장이, 기장군의 토지 관련 업무는 기장군수가, 연제구의 토지 관련 업무는 연제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시장에 들어가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어쩌고저쩌고 자유도시 어쩌고 하고 쭉 나와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행정시장이라는 시장의 개념이 나와요. 자, 이 사람도 소관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소관청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구청장 들어가면 자, 우리가 아는 부산의 구청장들은 모두 자치구의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시에 가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습니다. 이 아닌 구의 장들도 소관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를 써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는 단체, 그게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제구는 언제부터 자치단체가 됐느냐? 연제구청장이 연제구민의 선거로 뽑혔을 때부터 자치가 되는 거야. 부산시도 언제부터 자치하는 도시가 됐느냐?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의 선거로 뽑혔을 때부터 자치하는 시가 됩니다. 그 전에 부산 직할시 할 때, 그 직할시 시장일 때는 청와대, 우리 정부에서 네가 시장해라라고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냅니다. 맞죠? 그러면 부산은 부산시장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다스렸겠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했겠어요?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건 자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의 선거로 뽑힌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때, 그게 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산시장은 정부의 눈치를 본다, 부산 시민의 눈치를 본다. 부산 시민의 눈치를 보고 부산 시민이 원하는 대로 시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게 자치라고 합니다. 자치. 이렇게 자치가 되면서부터 그 자치단체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몇 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청와대가 무슨 정책 얘기하면 정부 정책,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라고 바로 기자회견하고 바로 퍼부었어요. 근데 옛날에 서울시장 네가 해라 할 때 서울시장이 나와서 우리 국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려고 하는데 다 짜놓기 전에 벌써 뭐가 잘릴 뿐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은 마음대로 자른다 못 자른다? 못 잘라. 선거로서 뽑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치라고 하는 거다. 자치. 그러면 우리 부산의 구청장들은 다 선거로 뽑혀서 자치구청장이요. 그런데 우리 통합 창원시에 가면 창원시가 지금 5개 구로 되어 있어요. 옛날에 진해시 없죠? 창원시 진해구가 돼버렸어. 그 구청장들은 창원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는 자치구다, 자치구가 아닌 구다. 자치구가 아닌 거야. 그러나 진해구의 토지도 진해구청장이 관리를 하거든요. 됐습니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관청인 거예요. 그러면 자, 진해구를 두고 있는 창원시장이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 아까 연제구청장이 관리하므로 부산시장이 이중 관리할 필요가 없듯이, 그럼 부산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맞죠?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이게 창원시 시장이야. 이 사람은 소관청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됐고, 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장에서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왜? 지금 보면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해서 요 나누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소관청 아닌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죠. 그럼 우리는 긴 거 많고 아닌 거 적다. 그러면 많은 긴 거와 아닌 거 적은 거 다 외운다?
적은 거부터 외운다. 적은 거부터 외운다. 다 외우려 하지 마. 그죠? 다 외우면 안 돼. 자, 우리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 머리 나쁘다. 그냥 나쁘다, 되게 나쁘다. 되게 나쁘다. 기본으로 머릿속에 딱 명심을 하시고 나는 머리가 나빠. 그것도 그냥 나쁜 게 아니고 되게 나빠. 그러니까 뭔가를 외울 때는 글자 수 그대로 외운다, 줄여서 외운다. 줄여서 외운다. 장점 10개, 단점 2개 있을 때 다 외운다. 작은 거 단점 2개부터 외운다. 단점 2개부터 외운다. 그래 외우는 거야. 그게 우리 옛날부터 시험 치면서 시험 치면 알잖아. 우리 오지선다, 사지선다 문제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이 제도의 장점인 것은, 장점이 아닌 것은 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장점 10가지, 단점 2가지가 있다. 그러면 장점을 골라라는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고 뭐 나와요? 장점이 아닌 것은 해놓고 4개는 장점 넣고 나머지 1개는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고 단점을 슬쩍 용어만 바꿔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단점만 알아도 문제는 풀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많은 것부터 외운다, 적은 것부터 외운다, 다 외운다. 적은 것부터 외운다. 물론 다 외우면 가장 좋죠. 그거는 우리 머리가 되게 좋을 때요. 우리는 되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되게 나쁘기 때문에 일단 적은 것부터 외우는 거예요. 맞죠? 그거 하고 다 외워지면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조금씩. 처음부터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몇 개부터 뼈대부터 탁, 나무부터 딱 해놓고 그 다음 가지, 그 다음 가지가 익어지면 그 다음 이파리 요래 가는 건데 아마 이파리 가기 전에 시험 치러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파리까지 다 외우려고 하던 사람은 옆에 나무는 보도 못 하고 시험 치러 간다. 그래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중요한 것부터 우선 내 꼴 해놓고 그게 되고 나면 조금씩 넓혀가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 받아야 합격한다. 평균 60점만 나오면 무조건 합격한다. 평균 60점. 공부하는 방향을 딱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자아구 시장이 뭔지 기억 안 나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아구 시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구찜 생각나지? 그럼 아구찜 생각났다? 그러면 아구하고 관련된 무슨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다. 어쨌든 외워놓는다. 그죠? 나중에 집에 가서 자아구 시장 뭔가 몰라도 된다. 자아구 시장이 기억만 나도 성공한 거다 그랬어요. 자아구 시장. 그러면 다음 과정에서 자아구 시장을 봤을 때 저번에 기억나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떠오르면 내게 돼간다 이 말이에요.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아구 시장은 소관청 아니다. 그죠? 그렇게 외운다. 자,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 넘어가셔서 21페이지 저 위에 박스 4번 토지 표시해놓고 밑에 도표가 나오는데 그 도표 밑에서 두 번째 지번 부여지역 해서 요 2가지 용어 정의만 보고 나머지는 해당 부분에 가서 제가 다 설명을 따로 합니다. 자, 지번 우리 거꾸로 하면 번지, 우리가 번지 주소로서는 이 번지, 거꾸로는 번지는 100번지, 101번지에서 앞에 숫자가 붙어 있는 번지를 쓰죠. 그럼 그 숫자는 지 땅에다가 번호 붙여놓은 거 지번 땅에다 번호를 붙여놓고 우리는 번지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다 번호를 붙이는 거 1, 2, 3, 4, 5, 6 하고 번호를 붙일 텐데 자 우리나라 토지 3,800만 필지 있으니까 1번지부터 3,800만 번지까지 있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산동에 1번지부터 예를 들어 3,000번지까지 갔다. 그럼 연산동 옆에 수안동 있어요. 자, 수안동 갔다. 그럼 수안동 가면 3001번지부터 이어지느냐? 수안동은 다시 1번지부터 새로 시작하느냐?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데 우리 도시 지역에서는 동 단위로 지번을 새로 부여하고 시골 가면 리 단위로 지번을 새로 부여해요.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해서 지번이 부여되는 하나의 단위는 동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연산동이 있다. 자, 연산동이 있으면 연산동 1번지부터 예를 들어 3번지까지 갔다. 3000번지까지 갔다. 그러면 옆에 수안동 들어가면 수안동 맞습니까? 맞다 치고. 자, 그러면 수안동은 3001번지로 이어지느냐? 1번지로 새로 시작하느냐? 1번지로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지번이 쭉 이어지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은 도시에서는 동단위, 시골 가면 리단위,
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자, 동리는 다시 법정 동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동리가 있는데 자, 우리 얘기하는 지번 부여 지역 단위로서의 동리는 법정 동리를 얘기하고 행정 동리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법정 동리 연산동이 있다. 연산동. 그런데 연산동은 워낙 동이 크기 때문에 연산 1동, 연산 2동하고 행정구역 이렇게 분동 나눠놨죠. 연산동이 9동까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옛날에 연산 1동 만들고 연산 2동 만들었을 때 1동에 동사무소 하나, 2동에 동사무소 하나, 3동, 4동 분동되면 다시 동사무소 하나. 보통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연산동은 워낙 사람이 많이 살고 지역이 조금 넓다 보니까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 서비스 제공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1동, 2동하고 분동해가지고 동사무소 하나씩 주고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한 거. 그게 행정적인 목적으로 나뉜 동이다. 행정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산동이라고 하는 동 하나가 법이 정한 동이고 행정적으로 나눴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연산동이 여기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쭉 내려가는데 1동이 1번지에서 500번지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동 가면 다시 1번지부터 시작하느냐 상관없이 501로 계속 이어지느냐 501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동 주소 외울 때 친구가 야, 니 나한테 사과 한 박스 보내주기로 했지? 언제? 했으니까 이제 보내주면 되지 하고 지 주소를 나한테 불러준다. 자, 받아 적어라. 연산 8동 2508의 11번지. 와, 다시 한번 불러라. 2508의 뭐? 11번지. 그거 외운다고 연산 8동 까먹었어. 연산 8동 까먹었어. 그러면 택배를 붙이려고 하는데 연산 8동 까먹어서 못 붙이느냐? 붙일 수 있느냐? 붙일 수 있어요. 그냥 연산동 2508의 11번지 하면 들어갑니다. 왜? 연산동 전체에서 2508의 11번지 몇 개 있으니까? 한 개. 1번지 몇 개? 한 개. 100번지 몇 개? 한 개. 연산 몇 동이나 상관없어. 연산동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연산 몇 동 할 때 몇 동은 우리가 이사를 가서 전입 신고할 때 그때 그 동 가야 되는 거야. 동사무소 그 동 동사무소. 그 다음에 인감 등록할 때 인감 등록할 때 그거 가고 그죠? 그런 거야. 요즘 이제 서명 그 뭐랍니까? 서명제도 뭐 인감 대신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걸 안 써봐서 사인하는 거 그 뭐라 그래? 그거 할 때는 그 동 안 가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연산 1동, 연산 2동은 뭐 할 때 필요하다? 전입신고할 때 가야 된다. 내가 연산 1동 하는데 연산 2동 가면 연산 2동 사무소에서 뭐라 해요? 연산 1동 가세요. 그때만 가라 하고 나머지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자, 해서 법이 정한 동리가 지번 부여지역이다. 그 정도까지. 예전에는 요 문제도 제법 나왔었어요. 지번 부여지역은 행정 동리를 말하며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 그죠? 법정 동리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더라. 자, 해서 그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넘어갑니다. 자, 22페이지 가면 지적 청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지적 청량은 우리 토지 표시 가운데 무엇을 정하기 위해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청량을 해야 되는데 아직 면적도 경계도 좌표도 안 배웠어요. 그러므로 요거는 우리 토지 표시를 다 배운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 청량을 볼 겁니다. 일단은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요. 뒤에 봅니다. 이거는.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느냐? 자, 37페이지로 갑니다. 지적. 야, 뭐 뛰어넘든지 말든지 막 좀 한 것 같다, 그죠? 자, 지적. 자, 지적하고 나습니다. 지적. 땅의 호적. 땅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제도. 자, 밑에 체크 포인트 해가지고 자, 법에서 공시하는 해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보나마나 한마디로 집약하면 다 봐라. 다 봐라. 다 봐라. 얘기야. 볼 필요 없다. 다 봐라. 얘기야. 다 봐라. 그리고 밑에 01 토지에 등록하고 나왔습니다. 토지 등록. 자,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 지적 제도는 6가지 토지 표시, 여기 있네. 6가지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공시하려고 하는 제도인데, 자, 이 6가지 이 토지 표시는 일단 등록되기 전에 이 토지는 지번을 몇 번지로 하고 이 토지 지목은 무엇이고 이 토지의 면적은 얼마이고 경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게 정해지고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해진다라고 했는데 그걸 결정돼야 되는데 누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 지적법 규정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그 법률 규정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 규정은 우리 지적법이 한 7년쯤 전에 지적법이 많이 대폭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법률 규정이에요. 새로 들어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잘 안 빠지고 거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우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자, 결정은 누가 결정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소관청이 결정해요. 그런데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앞대가리만 따서 결소 등국 하고 외웁니다. 결소 등국. 조금 어려우면 새해 여러분 떡국들 다 드셨죠? 결소 떡국 하고 외워야 됩니다. 조금 글자가 바뀐 게 있어도 떡국 하면 나중에 떡국 대신 등국이다, 등록이다. 요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만 바뀌면 돼요. 결소 등국, 결소 떡국, 결소 등국, 결소 등국. 결정은 소관청, 등록은 국장. 이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아까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모든 토지 표시는 원칙은 누가 정해야 돼요? 국가가 다 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대원칙이지만 그 우리 지적법 규정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표시는 국가 대신 누가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지적소관청. 그럼 토지 하나 새로 생겼다. 그 토지 지번, 지목,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연제구에 토지 생겼으면 연제구청장이 직접 가서 자대 갖고 재고 있을까요? 아니다. 실제로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책임의 주체, 가장 책임자가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고, 자, 등록해야 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장관이 되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대한민국 지적공부 쌓아놓고 그거 기록하다가 퇴근할까요? 장관이? 아니죠. 이 등록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거지 직접 이 사람이 쓴다는 거 아니죠. 결국은 누가 움직여요? 소관청에 있는 지적과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책임의 주체는 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이 있고 교장 선생님 있지만 학교에 벌어진 어떤 사태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책임지는 가장 높은 사람은 교장 선생님이 지는 거 아니야. 관리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단 말이야.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가면 똑같죠. 학교 가면 우리 반 성적이 안 좋다. 교장 선생님이 양 선생 와 너희 반 성적 안 좋은데 신경 좀 더 안 써라 해놓고 우리 학교 성적 안 좋다. 그럼 교육청 가가지고 양 교장 너희 학교는 와 그렇노 다른 학교는 좋은데 이래 될 거 아니야. 내려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야단 맞은 담임 선생님 와가지고 야 이놈아 너 하고 또 뭐 하는 거고. 그죠? 맞잖아요. 그래 되는 거야. 내려가는 거죠. 됐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소관청, 등록은 국장. 여기 시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 결정의 주체는 5가지 소재가 빠져요. 소재. 예를 들어 부산시라는 이런 이름은 우리 지적법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름을 쓰죠. 또는 새로 정해진 동네 이름 같은 거 정할 때 그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법령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소재는 즉 행정구역 명칭 부산이라는 이름, 연제구라는 이름, 연산동이라는 이름은 우리 지적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는 대상에서는 소재가 빠져 있지만 소재도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이라는 이름도 등록은 돼야 되겠죠. 등록은 되다. 자, 그럼 확인만 합니다. 37페이지. 자, 1번, 박스 1번. 토지에 등록하고 나왔는데, 자, 누구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하나도 안 빠지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6가지 단어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공부에 뭐 하여야 한다? 등록. 해서 앞에 나오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뒤에 등록. 그게 핵심 단어들이 되죠. 그런데 밑에 2번 등록 방법에서 1번 신청에 의한 등록 보세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소재가 빠진 5가지만 나옵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라는 게 있을 때 토지 소유자 괄호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저쩌고 어쩌고 해서 괄호 닫고 그 다음의 신청을 받아 누가 지적 소관청이 뭐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런데 신청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 점입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아까 직권 등록 되겠죠.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했는데 누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신청받아서 결정도 소관청, 신청 없을 때 직권으로 결정도 소관청, 결소, 결정은 다 소관청이 한다. 결소 등급. 그죠?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권에 의한 등록 해가지고 자 그러면 신청받아 등록하는 것은 뭐 신청받아 절차가 정해지면 될 텐데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등록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면 되느냐. 그것이 페이지 넘겨보면 1, 2, 3, 4 해놓고 중간에 도표 하나 그려놓고 절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우선 계획부터 수립하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계획부터 수립하라. 그리고 계획 세웠으면 그에 따라 토지 이동 조사를 직접 나가라.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로 장부에 기재를 해요. 그 현장에서 기재하는 장부 토지 이동 조사부라는 걸 작성하더라. 자, 현장에서 작성된 이 조사부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오면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정리된 내용대로 공시되는 장부 지적 공부에 뺏겨 적어라. 우리 노트에 뭐 적는다. 노트 정리한다 하듯이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부릅니다. 뭐 지적법은 뭐 어려운 이론 같은 건 없습니다. 없더라도 이 절차상 정해진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적는 것보다 듣는 게 우선해야 됩니다. 뭘 적고 있다가 정신 쏟고 있다가도 뭔가 설명하더라 이러면 귀를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여는 게 첫 번째고 적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책에 다 있어요. 그죠? 책에 다 있어. 조금 적는 방식이 다르고 뭐 압축해서 적거나 뭐 조금 여러분 편하게 적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책에 거의 다 있어요. 적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듣는 거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뭘 하더라도 뭔가 얘기가 있으면 듣고 있어야 돼요. 귀는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막 적다 보면 뭐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안 하나? 그리고 귀 막고 적는 것만 열중하면 집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문제인지 몰라. 책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노트 적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마음만 뿌듯한 거야. 오늘 한자도 안 빼고 다 적었어. 시험은 개파이지. 왜? 모르니까.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법이라는 건 어려워요. 용어 자체가 어렵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혼자서 읽어나가기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습니다. 맞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그걸 들음으로써 그게 내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적는데 시끄럽고 좀 조용히 안 하나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 뭘 적을 때는 뭘 들을 때 중요하다 싶으면 적는 걸 멈추고 우선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우선이 됩니다. 자, 직권으로 등록하는데 자,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저 산 뒤에 있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산 뒤에 있는 땅을 조사하러 그냥 들름 나가서 이래 돼 있구나 적어야 되겠다. 볼펜 없더라. 그럼 어째야 돼? 그럼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럼 하루 일이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돼. 할 일은 많은데 이래가지고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뭐부터? 계획부터 잡는 거야.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계획에 따라 조사를 나가고 조사 나가서 조사한 내용을 적는 장부 조사부에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조사한 내용이 공시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적공부 등록할 때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
아무래도 흘려 적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잘못 적게 되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일단 현장에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깨끗하게 뭐 한다? 정리를 한번 해야 돼. 그게 정리하는 서류, 정리결의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게 정리된 그 내용 그대로 지적공부 뺏겨 적는다. 노트 정리하듯이 지적공부 정리한다. 다시 계획 잡고 현장에 조사하러 가서 조사부 작성하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 그대로 정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걸 섞어놓고 발언 순서를 찾아라. 당연히 나왔겠죠.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문장으로 쭉 해서 문장으로 계속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계획은 원칙적으로 시, 군, 구별로 수립한다. 그러면 직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연제구 있으면 연제구별로, 밀양시 같으면 밀양시별로 수립해서 나가라. 그런데 인력이 딸리고 시간이 부족해. 전체를 다 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좀 좁은 지역으로 계획 수립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예외 부득이하면 좀 좁은 지역인 읍면 동별로도 수립할 수 있더라. 이것도 가능하다. 요거까지 알아둡니다.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마다 조금씩 넓혀져서 범위가 넓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이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는 앞에 공통점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요.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이동, 움직일 옮길 이자를 쓰는 이동이 아닙니다. 토지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토지 이동, 다를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다를 움직일 동자. 해서 토지 표시하면 우리 6가지 생각나야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토지 사실관계 얘기하죠. 이 토지 표시가 새로 생기고 발생, 변화되고 변경, 토지 자체가 없어지더라, 소멸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합쳐서 토지 이동, 토지 표시가 다르게 움직여서 변화가 있다.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토지 이동 나오면 토지 표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 예전에 나온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해가지고 틀렸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장으로 쭉 나왔어요. 그때 이 시험 친 그 해에 시험 치신 분들이 시험지를 그대로 갖고 오셔가지고 학원 통해서 저한테 일로 와서 선생님 이 문제에 잘못된 거 있는 거 한번 봐주이소. 저도 보면서 혹시 시험장에 시험 치실 때 토지 이용 나왔는데 이용이 아니고 이동으로 고치라고 미스프린트라고 혹시 얘기 안 합니까 하니까 그런 건 없었는데요. 암만 그래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걸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요래놓고 틀렸다고 냈겠나. 그래도 국가고시인데 틀린 거 찾아라요. 그래서 나머지 지문 4개를 다 읽어보니까 틀린 게 없어. 틀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틀렸는데 그래도 설마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겠나 말이에요. 그렇게 냈더라고. 그랬어요. 용용 죽겠지. 그렇게 냈단 말이에요. 용용 죽겠지. 이게 실제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 이 단어 하나하나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 뭐 어때 뭐 이거 완전 사기 수주이잖아. 그죠? 사기 수주이지. 특히나 아침에 내가 여태까지 쓰던 새 안경을 밟아 부사뜨려 가지고 얼마 전에 썼던 안경 가지고 가신 분들은 조금 어려서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맞죠? 이런 문제를 그죠? 누가 냈어요? 몰라. 어떤 나쁜 놈이 냈지. 그건 놈이지, 그죠? 놈이지. 자, 해서 직권 등록 절차 5가지. 계획 수립하고 조사 나가서 조사부 작성하고 돌아와서 깨끗하게 정리결의서 작성한 다음 그대로 정리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38페이지 토지의 등록 단위 해서 필지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이 필지는 10분 쉬었다가